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옥트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오늘 개장 초부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도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일단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모두 크게 오르면서 이제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다우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0.92%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1.05%,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25%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이나 애플, 그리고 구글,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5% 이상 올랐고요. 페이스북은 전날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2%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 관련주들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WTI 가격이 오늘 배럴당 79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83달러까지 오르면서 유가 관련주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이제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던 종목들은 이제 은행 관련주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3% 이상 올랐고 웰스파고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그 나온 경제 지표로는 서비스업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마킷이 발표한 게 하나가 나왔었고 하나는 ISM이 발표한 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마킷 것은 이전에 이제 예상치에서 오늘 확정치가 나온 거다 보니까 이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숫자가 오늘 그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뭐 이미 그 이 숫자는 이전에 나온 예비치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ISM이 발표한 그 PMI가 61.9를 기록하면서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 한 2% 정도 높고 그리고 8월 수치보다도 높으면서 아직 경제가 크게 하반기 들어서 둔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의회에서는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나 뭐 아니면 그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전날에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시장을 떠받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하락세가 결국 이제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이냐로 이제 의견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UBS의 마크 헤펠레라는 분은 이 같은 매도세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멘트 한번 보시면 이번 매도세는 주로 10년물 국채 금리랑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거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한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초래가 됐다. 그렇지만 그리고 에너지 부족 사태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의 이 재정 협상의 교착 상태나 이러한 것들이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걱정들이 좀 자기가 볼 때는 과장된 것 같고 그리고 곧 이제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식의 랠리가 결국은 다시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자기네가 이제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4,700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수준에 계속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9월에 4%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에 4,7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위험을 제거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 주가 하락을 이끌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한다. 즉 약세가 모든 약세에서 약세가 나오면 매수를 유지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쯤에 기사가 하나 더 나온 게 있어서 이제 추가로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상원에서 이거를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이렇게 표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수요일에 상원에서 이거를 표결하기로 계획을 했다. 이 법안은 지난번 이제 하원에서 통과한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한 1년 정도 유예하는 법안인데 이걸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화당은 계속 이거에 반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 표결에 대해서 막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2번이나 이제 표결했던 거고 이거를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민주당이 상향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하라라고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5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주가가 오르면서 같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이 오르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률은 한 2% 이상 오른 거고요.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한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목을 받은 가상화폐가 있다면 시나이누인데요. 이게 밈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시바견을 빗댄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53% 이상 올랐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56억 달러까지 늘어났고요. 시바이누 이 가상화폐 가격이 오른 것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시바견이죠. 그 애완 시바견 플로키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그거에 따라서 시바이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기업 실적은 이제 펩시코, 그러니까 펩시의 실적이죠. 오늘 실적이 공급망 이제 이슈 때문에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날 나올 실적을 보면 3분기 실적인데요. 3분기 실적이 EPS가 조정 EPS가 1.79달러,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1.73보다 이제 높았고요. 그리고 매출도 201억 9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193억 9천만 달러보다 이제 많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제 부분이 여기 전체 연간 전망치를 8%가량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전 전망치는 한 6%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매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IMF 총재가 전 세계 GDP 올해의 성장률 자체를 기존에 예상한 6%에 못 미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에 보면 IMF 총재가 이날 그러니까 2021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예상한 6%에 약간 못 미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채와 관련한 위험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그 경제 추세가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장률이 6%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IMF는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여기 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 거기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회복세가 지금 허브드, 그러니까 팬데믹이나 그것의 임팩트로 인해서 지금 쩔뚝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대로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마치 신발 속에 돌을 넣고 걷는 것과 같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에번스 그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이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결국은 밑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몇 년 후에는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되면 결국 컴다운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그대로 기존의 그 예상한 4,700으로 유지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코스틴 전략가가 올해 연말 목표치를 4,700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이 수치는 현재 수준보다 한 9%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결국은 연말에는 4,700까지 이제 찍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추가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골드만의 예상입니다. 만약에 연말에 지금부터 해서 연말에 9%가량 오른다면 이것은 4분기 수익률로는 1928년 이후 8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스틴 전략가는 월가에서도 가장 이제 VC 강세,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전략가고요. 그리고 이제 BMO의 벨스키 같은 분은 4,8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월가에서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 수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부진하게 보고 있는 게 모건 스탠리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연말 전망치를 4,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인 전략가 같은 경우는 이제 4,700 전망치를 지난 8월에 상향을 했었는데요. 이 수준을 지금 이제 10월에도 계속 유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면화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날 이제 월요일 마감가가 파운드당 1.05달러로 선물 가격인데요. 그 선물 가격 자체가 이게 지난 10거래일간 18%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5 파운드 이 가격이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면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옷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이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목재 가격이나 커피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거의 각종 모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면화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제 무역 정책 때문에 그 더 영향을 받는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신장에서 나오는 그 면화 제품, 그러니까 신장이라는 곳이 그 면화를 가장 많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의 중국 면화 생산량의 80%를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면화는 물론 그 면화로 만든 제품도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에다 이제 제품을 수출을 하려면 이제 신장에서 나오는 면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최근에 경제 오픈으로 이제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게 공급이 딸리면서 결국 신장에 있는 면화를 공급받을 수 없으면서 이제 인도나 아니면 미국으로 이제 면화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신장의 그 면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면화나 실을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수입은 이제 중국에서 그 다른 나라의 면화를 이제 수입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이제 다른 이제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면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중국의 그 면화 수입량이 지금 83% 올해 들어서 이제 지난해 대비 83% 늘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주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9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로 시선을 옮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제 상원에서 부채 한도 그 유예안을 표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 소식 가지고 내일 뵙겠습니다.